구시리아기 221회입니다. 현금증여, 미성년 성년증여, 부모 조부모 증여 같은 수요 많은 주제는 많이 다뤘으면서 증여재산 공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공제범위 안에서 증여하는 일반 사례부터 10년마다 생겨나는 공제액의 개념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한 번에 증여하는 게 아니라 수회에 나눠서 증여했을 때 10년 뒤엔 어떻게 증여해야 하는지 같은 것들요. 이하부터는 수중자는 모두 자녀로 가정하고 증여재산 공제를 공제로 표현, 수중자 나이는 전부 만 나이입니다. 30세까지 증여세 없는 일반 증여 사례입니다. 10년간 미성년 2천만 원, 성년 5천만 원 공제를 활용하는 건데요. 한 살에 2천만 원, 10년이 지나서 공제를 또 받을 수 있으니까 2천, 성년이 되는 19에 추가로 3천, 19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총 5천을 한 번에 증여하면 증여세 없습니다. 이렇게 29가지 4회에 걸쳐서 합 1억 2천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영상 핵심 내용입니다. 보통 미성년 때 2천만 원, 성년에게는 5천만 원 줄 수 있다고 이해해서 성년이 되는 19세에 왜 5천이 아니라 3천만 주느냐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설명할 때 제가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증여하려는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공제를 얼마 받았느냐. 증여하는 시점에 미성년 2천만 원, 성년이면 5천만 원 공제를 하는 겁니다. 사례에서 성년이 된 19살 시점에는 총 공제를 5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 10년 내 11살에 이미 2천 공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9에는 추가로 3천만 증여세가 없는 거예요. 만약 잘못 생각한 대로 또 5천을 줄 수 있는 걸로 봐서 증여하면 계산식과 같이 이번 증여 5천에 11살에 준 사전증여 2천을 더해서 총 과세가액이 7천이 될 거고, 성년행에 증여하면 그 시점에 5천을 공제할 수 있으니까 7천에서 공제 5천만 되어서 추가 2천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나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쪼개서 보면 총 7천만 원 중에 11살에 준 2천에 공제 2천 적용하고 19살에 준 5천 중 3천에 공제 3천 적용. 이를 초과하는 2천에는 더 이상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세금이 나온 거죠. 앞서 말한 핵심을 바탕으로 각종 사례 좀 만들어 볼게요. 13살에 2천, 19살에 3천 주면 총 5천 공제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25에 얼마를 추가로 줘야 증여세가 없을까요? 25, 성년 시점에 증여하려고 봤더니 직전 10년간 사전증여는 19에 3천입니다. 13세 준 2천은 10년이 지났으니까 포함하지 않죠. 그러니 직전 10년간 받은 공제는 19살에 3천이므로 25 시점에는 공제 2천이 새로 발생하는 겁니다. 19살 증여 시점에 적용된 공제를 쪼개서 봅니다. 13살 증여분의 공제 2천, 19살 증여분의 공제 3천, 누적 5천 공제가 됐는데 각각은 10년이 지나면 새롭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13살의 증여분으로부터 10년이 지나서는 추가 2천 받아 증여세는 없는 겁니다. 5살에 1,500만 원 주고 10살에는 500만 원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17에는 앞선 설명과 같이 5살 1,500이 10년이 지나 살아나는 시점이니까 추가로 1,500을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이 될 때 총 5천 공제를 하되 사전증여인 10살에 500, 17에 1,500 해서 이미 2천을 받았으니 3천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15살에 2천만 원, 17살에 8천을 증여합니다. 총 1억이고 공제는 미성년 2천으로 과세표준 8천이고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나눠서 보면 15 증여분의 2천, 17살 증여분에 더 받을 게 없습니다. 성년이 되는 19에 3천을 주면 어떨까요? 공제 총 5천을 받을 수 있는데 과거 10년간 2천을 받았으니 이번에 3천을 줘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15살 증여분에 공제 2천, 17살 증여분엔 공제 적용 못 받았고, 이번 19살 증여분에 3천을 추가로 받아 성년으로 총 5천을 받은 겁니다. 나아가 26에는 얼마를? 2천만 원입니다. 19에 적용된 공제 세부 내역을 보면 15살 증여분에 적용된 2천이 이미 26 시점엔 10년이 지났으니까 새롭게 공제 2천이 생겨나 26에 2천을 줄 수 있습니다. 계산 구조로 보면 26살에 증여 2천하고 사전증여는 17대 8천, 19살에 3천 해서 총 1억 1천만 원. 과세가액이 합 1억 3천이고 공제 5천 합니다.
과세 표준이 8천만 원입니다.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이 산출세액은 26세 준 증여분에 대한 산출세액이 아니라 17살에 받은 8천에 대한 산출세액이고 이건 이미 증여세 냈으니까 이번에 추가 세금은 없게 됩니다. 조부모님이든 부모님이든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증여세 없이 관리하고 싶으면 태어나서 2천, 10년 뒤 2천, 성년되고 추가 3천, 서른에 5천 이렇게 딱 4회로 각 시점별 증여재산 공제만큼만 증여하면 깔끔하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만 증여라는 게 이번엔 부모가 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조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등 공제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신고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시 한 문장으로 강조하면 이번 증여하려는 시점부터 직전 10년간 공제를 얼마 받았느냐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미성년인데 10년 내 공제 1200 받았으면 이번에 800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성년인데 10년 내 공제 4500 받았으면 이번에 500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년 내 미성년 시절 2000 다 채워받았으면 성년 되자마자는 3000을 받습니다. 현금 증여세 내용에 수요가 많은 만큼 설명을 위해 간단한 사례들만 나열했지만 복잡하게 들어가면 직접 신고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현금 포함한 금융증여를 많이 안 다뤄본 전문가도 틀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증여세입니다. 수차례의 증여가 있었고 사전 증여부터 이미 증여세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번에 추가 증여를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문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21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